자, 그 함수 장식자 그 전 강의에 이어서 또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예제는 어떤 주어진 텍스트, 우리가 또 어떤 텍스트를 출력하는데 그 텍스트의 앞뒤로 그 p라는 태그하고 슬래시 p라는 태그를 감싸줘 갖고 결과를 내는 걸 함수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거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데서 그 HTML 태그를 사용해서 HTML 그 페이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파이썬 이런 식으로 쓰면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pDecorator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 이제 데코레이션 함수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내부에다가 우리의 함수를 실행해주는 그런 함수를 이제 안에다 집어넣는 거죠. 자, 요 함수가 결과가 뭘 리턴하냐면 요 함수는 이제 우리가 원래 함수, 우리는 이 p와 태그, p 태그와 슬래시 p가 빠진 텍스트만 이렇게 출력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네임을 받아가지고 네임을 찍어가지고 여기서 getText라는 함수죠. 자, 그래갖고 얘를 앞에다 pDecorator 해가지고 getText를 부르면서 존을 집어넣게 되면은 요 getText가 요 pDecorator의 인수로서 전달되고 요 이제 래퍼 함수 여기서 이제 요 이름은 일로 전달되겠죠. 여기 호출되면서 그래갖고 그 getText가 실행되고 그 앞에다가 p 태그와 슬래시 p 태그를 붙여가지고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getText를 호출했지만 여기는 p 태그와 p와 슬래시 p가 없죠. 그러나 출력에서는 이렇게 p 태그하고 슬래시 p 태그가 붙어 나오죠. 그래서 내 거는 거기 안 붙어 있는 거지만 그 앞에다 내가 감싸는 거를 집어넣겠다. 그거를 여기다 이 getText에다 직접 넣어버리면은 나중에 태그를 바꿔주면 그때그때 바꿔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함수에는 기본적인 것만 집어넣고 치장하는 거, 말하자면 장식한다. 그래서 장식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장식이 필요한 거는 이렇게 데코레이터 함수를 가지고 사용해서 사용해라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세 개를 태그를 붙이겠다. 이렇게 div 태그하고 p 태그하고 strong 태그, 그 다음에 슬래시 strong, 슬래시 p, 슬래시 div로 감싸는 그런 걸 만들어준 함수를 보자. 이거 하려면 이제 세 개를 만들어야 돼요. pDecorator, 그 다음에 strong decorator, 그 다음에 div decorator. 그리고 getText는 그대로 쓰고요. 자, 그럼 얘는 여기서 p 태그를 앞뒤로 붙여주고, 얘는 strong 태그를 앞에다 붙여주고, 얘는 div 태그를 앞에다 붙여줬죠. 이렇게 앞뒤로. 자, 이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려면은 getText는 우리가 getText를 부를 때 getText를 함수를 가지고 여기다 뭐 존이면 존을 넣어서 부를 때 요 getText를 가지고 그 strong decorator 가지고 이제 이걸 불러요. 그래갖고 이걸 어떤 반환값을 받으면 요 반환값을 또 가지고 pDecorator를 해가지고 요 반환값을 여기다 임수로 집어넣어서 pDecorator를 부르고 요 결과가 또 나오면은 요 결과를 또 그 div decorator 요거에 요거를 집어넣어서 또 호출해서 그 결과가 이제 요 getText를 얻겠죠. 그래서 요 getText 존을 하면 되죠. 각각의 요 함수 래퍼를 호출할 테니까. 자, 이렇게 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거 이렇게 한 줄로 적으면 돼요. 이렇게 한 줄로. 그래서 div decorator 부르면서 안에 그 인수로 pDecorator 함수의 결과값, 이 결과값을 리턴하는 게 다 요 함수를 리턴해, 래퍼를 함수를 리턴해 주죠. 자, 요거는 그 데코레이터 함수를 쓰지 않은 거죠, 지금 현재는. 자, 근데 이거를 데코레이터 함수를 쓰려면 이거 세 개를 붙여야 되죠. 세 개를 붙이려면 이 각 그 getText에다 각각 이 세 개를 붙이려면은 이렇게 불러대면 되지만 장식자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중 데코레이터를 쓰는 거예요. 멀티플 데코레이터를 쓰는 건데 요 멀티플 데코를 사용하는 거는 이제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거꾸로 동작합니다. 요 다중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다중 데코레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엔 이 스택처럼 동작해요. 자, 그래서 div를 맨 처음에 그다음에 p 태그, strong 태그 이렇게 붙이겠다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div, p, strong. 그 데코레이트 함수를 아까 요 전에서 이렇게 만든 세 개 함수를 그대로 이렇게 데코레이트 붙여주고 내 getText에는 요 똑같은 걸 적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동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에는 스트롱 데코레이터가 호출되면서 getText를 그 함수의 인수로 집어넣어서 가져가요. 그래서 그 결과를 또 리턴해 주면은 그 리턴 값 그 함수를 가지고 pDecorate가 동작하면서 또 결과를 내줍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또 div decorate가 동작하면서 결국엔 제일 처음에 스트롱이 붙고 그 다음에 그걸 그 스트롱 이렇게 붙은 게 리턴되면 요걸 또 결과로서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이제 p가 붙고 그래서 요 전체를 또 결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div가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div p 스트롱 붙은 게 나옵니다. 이렇게 멀티플 데코레이터를 쓰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할 때는 근데 이제 순서를 주의해라. 요거를 이제 바꾸면은 예를 들어서 div하고 스트롱하고 이렇게 p로 바꿔버리면 이게 p하고 스트롱이 바뀌어서 나오겠죠. 그리고 데코레이터 순서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진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걸 이제 그 VS 코드에서 제가 이제 캡처해 놓은 건데 프로그램을 이렇게 p 데코레이터 만들고 그 다음에 스트롱 데코레이트, div 데코레이트에서 이렇게 멀티플 데코레이터를 쓴 거예요. 써가지고 얘를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찍으면은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멀티플 데코레이터. 이걸 한번 여러분들 실행해 보십시오. 자, 근데 요게 아까처럼 자, 근데 이렇게 이런 데코레이터 함수를 3개나 썼죠. 근데 이거 잘 보면은 다 동일한 동작이죠. 동일한 동작인데 뭐만 다르죠? 요거만 다르죠. 이렇게 태그만 다르죠. 자, 그럼 이거 상당히 좀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즉 데코레이터도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인수를. 그래서 아까처럼 p 이렇게 태그 값만 다르면서 동일한 동작을 하는 함수 3개를 구성한 게 상당히 비효율적이었는데 요거는 하나의 데코레이터를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동작시켜 보자는 얘기죠. 자, 그래갖고 getText 요건 우리가 원래가 있었던 거고, 자, 그래가지고 아까 3개를 적었는데 태그만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데코레이터 함수를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뭐 태그스라는 이름을 줘가지고 여기다 인수로서 이렇게 전달시키는 거예요. 내가 집어넣을 거를. 자, 그래가지고 요 태그스라는 그 데코레이터 함수를 하나 최외곽에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즉 얘는 뭐냐면 태그를 구별하기 위해서 함수를 하나 집어넣은 거고, 이 속에 이제 원래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데코레이터 함수가 이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태그가 뭐냐? 태그를 넣어주는 인수로 받아먹고 이제 데코레이터 함수에서 우리가 원하는 함수가 동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래놓고 동작시키면 div p strong 뭐 이렇게 똑같이 붙어 나오죠. 굉장히 효율적이죠. 3개를 쓰지 않고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태그를 인수로 집어넣어서 구별시켜 가지고 그 대신 함수가 하나 더 외곽으로 들어가서 3중 함수가 들어가는 게 좀 달라진 것 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좀 문제냐면은, 자, 우리 그래가지고 이제 요 출력은 이렇게 나왔을 거고, 자, 그래서 이 getText라는 함수의 속성 변수 이름이 뭐냐? 그 함수 이름을 찍어라 했는데 getText를 찍어야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getText.doc 하고 documentation 그 우리 주석단 내용이 뭐냐 하는 걸 찍으려면 getText에 있는 주석을 찍어줘야 돼요. 즉 getText 하면 네임에 getText를 찍어야 되고 getText.doc 하면 returns my text 이걸 찍어야 되는데 결과를 보면은 네임을 찍으라니까 펑크 래퍼에서 래퍼 함수를 찍어버리죠. 그 다음에 그 도큐멘테이션 주석을 찍어라 했더니만 그 래퍼 함수에 있는 주석을 찍었어요. 이렇게 원래는 이걸 원래 함수 걸 이렇게 좀 찍어주면 좋은데, 이게 하나의 문제점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래퍼 함수의 속성을 원본 함수로 이제 다시 바꿔주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파이썬이 지원해 주는 게 뭐냐면 랩스라는 데코레이터예요.
요거는 이제 펑크툴스라는 모듈에 있기 때문에 펑크툴스 모듈을 임포트 해가지고 그 펑크툴스 모듈에서 랩스라는 걸 임포트 해야 돼요. 그래서 요 펑크툴스에서 임포트 랩스 해가지고 여기서 이 래퍼 함수 앞에다가 요 데코레이터 함수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 랩스라는 데코레이터 함수를 집어넣어서 요 펑크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래핑 함수 원래 계일로 들어가게 돼요. 원래 내용들이. 자, 이렇게 돼 갖고 똑같이 동작을 시키면은 결과는 다 이제 똑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그 네임을 찍어라 할 때 보면은 get 텍스트를 찍었죠. 그 다음에 도큐멘테이션 주석을 찍어라 했더니만 요걸 찍었죠. 그 return some text 요거 원래 함수 걸 찍죠. 이렇게 원래 함수 네임이다 들어가 버리죠. 아까 여기서는 이 래퍼 함수가 요 래퍼 함수가 이름이 들어갔는데, 그 여기서는 그 원래 우리가 원본으로 잡았던 함수의 이름하고 그 주석들이 다 들어갔죠. 그래서 이 멀티플 돼서 이 태그에다 인수를 주는 걸 쓰려면은 이제 이런 방법을 써서 랩스라는 거를 그 펑크툴스에서 임포트 해가지고 쓰면은 원본 함수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라. 같이 써야 돼요. 그리고 자, 그래가지고 이 프로퍼티라는 그 펑션 데코레이터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 함수에서는 쓸 일은 별로 없고, 그 클래스 내에 디파인 되는 함수들에 대해서 이제 요 프로퍼티 데코레이터라는 걸 쓰면 상당히 유용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요 프로퍼티라는 그 데코레이터는 클래스예요. 클래스로 정의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클래스 내에 있는 함수에서 그 어떤 클래스 필드, 즉 변수 값을 바꾸고 읽어내고 저장하고 딜리트하고 이럴 때 함부로 딜리트하지 못하도록, 즉 어떤 그 클래스 내의 변수를 보호하고 그 보완하려고 목적으로 보통 만들어내진 데코레이터예요. 그래서 요것들은 나중에 클래스 배우면서 그때 같이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겠습니다.